네, 안녕하세요. 증명 기초 수업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저희가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귀납법은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2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요하게 궁금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음,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귀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음, 귀납법 정의랑, 인덕션 바이 프루프, 프루프 바이 인덕션을 다시 한번 짚고 가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적용이 되니까, 저는 다 같이 한번 인덕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자연수에 의존하는 부분집합을 고려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이게 정말로 그냥 이제 한 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1이 있고, 그 다음에 음, 그, 이 연산을 통해서 이거 지금 1이 나와 있고, 어떤 의미의 n에 대해서 더하기 연산이랑 그 다음 하나를 통해서 쏘, 그, 이 셋이 자연수의 집합에 무한하게 많아지면은 똑같아진다를 귀납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한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걸 토대로 귀납법은 이제 증명이 될 건데, 미리 이제 약간 스포를 하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의 첫 번째 항은 무엇인가? 이게 엄청나게 좀 중요한, 음,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프루프 바이 인덕션 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프루프 바이 인덕션은 뭔가 PN이 있었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자연수에 의존하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어, to prove Pn is true.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먼저, P1 is true. 네. 근데, 정말로 P1이 뭔가, 그리고
그냥 투로, 첫 번째 항 넣어서 그냥 투로 나왔으면 그게 P1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이따가. 그게 뭐죠? if Pn is true? 어? 이게 이제 그 베이직 스텝이라고 했었나요? 이게 이제 인덕티브 스텝.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Pn is true 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할 건데, 아, 있고, 그, 이거 맞나요? 어, 네, 중간에 부등호만 들어가면 음,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거를 이제 기납법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그, 베이스 스텝으로 1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 되죠. 근데 여기 이거를 잘 보면은, 이거 사실은, 이게 부등호가 아니잖아요. 이거 등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인 거는 부등호로 보인 게 아니라, 등호를 보여가지고, 이거는 베이스 스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방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등호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등호를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베이스 스텝부터 이게 그 부등호가 정말로 작동이 되는 베이스 스텝을 갖고 와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첫 번째 베이스 스텝으로 놓고 이 다음 것도 이 다음 것도 이 다음 것도 됩니다를 주장할 수 있지. 이거는 등호인데요. 이거는 등호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면은 할 수 있겠죠. 이게 베이스 스텝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부등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부등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P2까지가 그 부등호를 쓸 수 있게끔 이거 다음 그러니까 지금 1 넣어가지고 지금 등호밖에 안 보였잖아요. 근데 2 넣으면은 이게 제곱이 되면서 분명히 그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써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렘마 원, 그 여기 2까지 하고 그러니까 we don't have 그 inequality. 그래서 n이 아니죠? 2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써보면 이게 되고 어 근데 이게 루트가 조금 싫기 때문에 나중에 제곱을 할 건데 음, A1 제곱 A2 제곱 A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의 루트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그 렘마 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베이스 스텝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한 번에 드리는 게 나으려나요? 지금 일단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부등식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베이스 스텝이 n이 1일 때 지금 되지 않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 드렸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좌변이 1이고 우변이 1인 경우에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요 명제는 참인 거죠? 네네, 지금 되게 네. 그 재미난 부분을 바로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때, 이때 설명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인 어떤 문장이 그 P1은 참이다를 지금 우리가 베이스 스텝에서 보일 건데, 어떤 문장이 참인 거는 보였어요. 방금 원 플러스 원 이퀄 원은 이건 뭐 무조건 참이니까. 이거를 보였는데 이게 과연 P1인가는 네, 질문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은 1이다라는 그게 그 true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PN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부상 세부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PN에 대한 우리는 그 명제를 생각하고 싶은데 써보니까
이 경우는 지금 베이스 스텝으로 써본 게, 물론 이게 그 맞아요. 이게 T가 F가 아니에요. T가 맞는데,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를 이제 그 임플라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면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T예요. 그러니까 조건문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T인데 이거를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요. 부등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명제로서 PN으로서 보여야 될 거는 등호로 성립을 한다를 우리는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약간 이거 그냥 인덕티브 스텝이니까 그냥 첫 번째 항 넣고 그러니까 이걸 되게 기계적으로 기납법을 생각하면은 1 넣었지? 참이지? 다음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안 넘어가져요. 왜냐면은 지금 보인 거는 1번째로 넣어가지고 보인 거는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를 보였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지금 등호를 보였잖아요. 부등호를 보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써서 보인 거잖아요. 그 부등호에 대한 그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논의에서. 왜냐면 같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우리는. 작다, 오른쪽이 크다를 지금 모르잖아요. 왜냐면 A1, B1 이퀄 A1, B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증명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런 뭔가 이상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이는 게 우리가 목표한 바예요. 그럼 이거는 증명이 맞죠. 그러니까 이동주 선생님이 여쭤보신 대로 보였으니까. 왜냐면은 그 작거나 같다를 보이는데 지금 1은 1이다를 보이면은 그 증명 완료되잖아요. 작, 그러니까 5월이잖아요, 이거. 작거나 같다. 우리 이전 주차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네, 네네. 네네. 이거 뭐라 그래? 디스적션? 네, 디스적션이는 하나만 충족하면 이거는 참이다가 됐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네, 네, 이제 이동주 선생님 따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네, 이거는 이제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1 6월 1을 보여가지고 같다를 보이면 거기서 만약 우리가 보이고 싶은 증명이 만약 그거였다면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증명은 이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첫 번째 를 넣었더니 부등호고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같은 것만 일단은 보였다는 게 이제 1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더 하면은 아마 부등식 쓸 수 있겠다. 왜냐면은 식이 그냥 그대로 또 만들어질 거니까. 그 두 번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쓰다 보면, 어, 요번에는 얘를 이제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걔가 P1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P2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두 번째 넣어가지고 쓰고 있지만, 사실 P2까지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베이스 스텝이다. 네. 아, 일단은 네, 얘기 또 듣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저 설명해 주신 거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여전히 조금은 계속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게, 저희가 방금 처음 시작할 때, 매스매티컬 인덕션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따르면, 1이 만약에 자연수의 부분집합 S의 원소라고 하면, 어, 첫 번째 조건, 인덕션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는, 1을 넣었을 때, PN이 이제 true가 됐는데, 거기서 그 부등호까지 돼야 뭔가, 저 정의에 부합하네 하고 하면,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예, 1 넣었을 때 그게 T로 나온다? true이다 하면 저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 그거를 이해해야 저는 인덕션을 좀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가 딱 그 부분이었고, 그거를 이제 슬랙에 잠깐 그 말씀을 남겨놨던 건데요. 방금 해주신 질문이 저는 사실 가장 지금 이번 주차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다 싶은 부분을 이제 방금 이동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그 질문을 잠깐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인덕션 쓸 때, 그 어떤 그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일러가지고 그게 어떠한 셋에 들어가 있는 걸 일단 보였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임의의 n을 잡은 다음에 연산을 통해서 하나 더 해가지고, 근데, 네,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그 셋에 들어가는 걸 보이면은,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은 그 S라는 부분집합은 자연수 집합이 된다. 지금 이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저가 그 오늘 주차 방금 10시에 이제 써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동준 선생님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체크가 된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덕션에서 귀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이어야 돼요. 어, 우리가 원하는 영어로 못 쓰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이어야 돼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러니까 need to show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랬고 저도 저번 주차에 그랬고 이 첫 번째 항이라는 거에 대한 센스의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에 따라서 첫 번째 항이 결정된다가 정확한 문장일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디딤돌이거든요. 우리가 그 원하는 명제에 따른 첫 번째 항인 거지, 그냥 1 넣어가지고 1이 되니까 다음이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꼴을 원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게 부등식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부등식이, 네. 거기서 약간 저는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등식이 작동을 해도 되고 등호가 작동을 해도 저게 성립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 네. 되게 좋은, 그, 이해, 그러니까, 맞아서 좋은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제가 그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 틀린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저는 별로 구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생각을 해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지. 지금 이 과정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이래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못 밟아 나가거든요. 근데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다음 스텝 밟아 나갈 그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은 이거는, 네, 김선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네, 이게 그 등호만 돼도 오케이 거나, 이제 그 조건문이 아니, 조건문이래. 이거 디스적션이 그 의미니까 뭐 이퀄만 돼도 오케이. 뭐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 이즈 레스 댄 라이트 핸드 사이드 해도 오케이. 인데 음 그거는 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결국에 그
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릭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PN이라고 주어진 문장 자체에 그, 그냥 이제 이퀄만 쓰인 게 아닌 문장이니까 작거나 같음을 보여야 한다가 이제 제 주장인데 이거를 사실 이거 작고 같다라고 이거 둘 다, 그러니까 오어가 아니라 엔드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지금 처음, 그러니까 지금 이동준 선생님이랑 말씀 듣고 이제 답변하는 와중에 저는 그냥 작거나 같다라고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이 부등호를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작거나 같다요? 아니면 이거 작고 그리고 같다요? 왜냐면 작고 그리고 같다면은 그 이구얼만 보인 걸로는 확실히 충분치 않고 네. 근데 아마 작고 그리고 같다인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거 한번 검색을 좀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뭐 인터넷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이건. 그래서 네, 네, 이준석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장혁 선생님도 마이크 하는데, 네네네.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 그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되면 무조건 엔드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하면은 보통 오어를 많이 쓰잖아요. 둘 중에 네네. 하나만 네. 하면 네,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등호에서 보면은, 이제 네. 저희가 뭐 0부터 10까지 이렇게 쭈루룩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쭉 길게 나열한 다음에 네. 같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한국어로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음, 거기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음, 꽉 차 있는 그 동그라미로 그려야 되잖아요. 음, 네, 둘 다 해당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네네. 저는 한국말로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네. 둘 다 그게, 해당이 되지 네, 않나. 작거나 같다가 조금 불명확한 표현인 것 같다. 저도 이준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자육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네. 네, 들리시나요? 네, 어, 저는 작거나 같다가, 그, 왼쪽에 있는 애가 네. 작거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작던지, 아니면 같으면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랑 B가 있을 때 걔가 같으면서 A가 B보다 작을 수가 없지 않나요? 변수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X가 있을 때 그 네. X가 정확하게 Y랑 같다. 근데 같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 네,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X가 Y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같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음, 같거 같은 경우거나 아니면 작아지는 경우가 이 부등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1 less than equal 1은 그냥 맞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같거나니까. 그러니까 같으니까 일단. 저는 네. 그래서 올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아까 이제 딱 장혁순 선생님이 들어왔을 타이밍이 이제 이동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질문 전에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저도 만약에 1보다 뭐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면은 그 1 이퀄 1만 보여도 저는 그거는 이제 어 증명이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방금 장혁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1 이퀄 1인 순간에 그 뭐 작은 경우 같은 거는 이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되게 당연히 이거는 더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제 주장을 되게 간단하게만 딱 한 문장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거는 이니퀄리티인데 그 베이스 스텝에서는 이퀄 그러니까 이 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금 장혁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 같은 것만 보였지 이거 작은 경우는 아예 안 그 AL 비율이 이퀄 AL 비율이어가지고 뭐 보인 게 없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하면은 그 실제로 써보면은 그 커지는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이 이니퀄리티 작거나 같다 부호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베이스 스텝 1을 완성시키고 이거를 그대로 n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증명을 완료할 것이다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제 주장이고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아닌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갭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상훈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준석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네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혹시? 네, 저도 이제, 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부등식의 의미 자체는 이제 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등호랑 이제 그 작거나 작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n은 1일 때는 등호만 장혁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아니 남정환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등호만 증명을 한 거니까 이제 부등호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렘마 2도 이제 렘마 1도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작거나 같다는 약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상훈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제 이제 주장을 이상훈 선생님께서 되게 잘 이해해 주셨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준석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도 좀 그 작거나 같다 부등호 관련해서 생각하다가 네, 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5어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둘 중 하나만 돼도 참이 돼버리니까요. 엔드는 네네. 둘 다 해야 되는 건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이상현 선생님께서 되게 말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저렇게 음, 지금 하고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도 그 지금 이제 그 이 디스커션 통해서 이제 생각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없으시면은 저 한 번만 그 검색 완료해 보고 조금 명확히 그 작거나 같다에 대한 얘기 명확히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 그, 이니퀄리티를 그 위키에 쳐보면, 네, 네, 이게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등호나 뭐 이퀄이나 아니면 뭐 더하기 이런 것들이라는 게 사실 어떤 릴레이션이라는 걸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등호라는 이 기호는 바이너리 릴레이션이어서 왼쪽에 있는 애와 오른쪽에 있는 애의 어떤 쌍으로 되어 있는 뭐 튜플이라고 하죠. 걔네의 집합이 그 튜플들의 집합이 결국엔 릴레이션 이 부등호 릴레이션이라고 정의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깔고 가는 액시옴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리플렉시비티라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X는 X라, X는 X다. 이게 이게 왜 참이지?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 수학의 어떤 규칙이라는 입장에서는 X는 X다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정하자라는 그런 네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도 정확한 말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등호라는 이 릴레이션에 대해서 A less than equal A다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리플렉시비티가 있는 거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1은 1 less than equal 1은 무조건 참이라고 네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그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여기에 이 논의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어, P1이 true다라는 걸 보이는 게 지금 목적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P1이 true인 거를 봤으면은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 늦게 네. 들어가지고 네, 죄송한데 맞아요. 네. 지금 그 질문을 딱 이동주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고, 그 답변 와중에 이제, 어, 이제 뭐 부동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떠한 꼴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딱 그 부분, 그 스텝이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혁 선생님 말씀 살짝만 정리해보자면, 이제 그 부동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그 공리같이 악시om으로 지금 정의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뭐 구체적인 예시로서 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1 이퀄 1은 참이다. 저도 그거는 이제 그 동의가 되는 바인데, 어, 일단은 그 한 2분만 잠깐 제가 음소거하고 그 생각을 잠깐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엔드라고 했던 이유는 그 엔드이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는 이제 이렇게 렘마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생각이 얽혀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그리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 스텝에서 지금 1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A 근데 지금 우리가 보인 거는 이게 사실상 이게 맞죠.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사실 꼴을 보아하면은 이거는 같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쓰는 거에서 그 어디에도 작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거는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A1, B1 equal A1, B1까지만 보여도 이게 사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그 참임 명제를 보인 거는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이 부등식에 대한 정말 그, 이 꼴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등호만 가지고서 지금 부등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이것들을 몇 번, 그러니까 이 등호만을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그 우리가 귀납,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지금 질문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약간만 그 페이퍼 정리를 하면 일단 5어가 맞고 저도 그 그리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 설명이 다 진행되고 나서 이제 어 말씀드리면은 왜 이런 부분에서 왜 그리고라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음, 이동준 선생님과 이제 장윤선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 베이스 스텝으로 이 그 부등식에 대해서 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1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베이스 스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정의를 아까 했었던 거기까지는 저도 오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보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는 지금 보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은 그냥 자연수집합으로 보였지만 그 문장에 대한 이거 P1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P1이 정말로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부동어가 들어와 있지 않은 P1은 저는 P1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냥 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부동어가 안 들어와 있다. 그래서 P1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을 넣어서 만들어낸 스테이트먼트고 그게 참인 것도 나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엔 부동어가 없다. 그래서 2를 넣겠다. 2를 넣어가지고 부동어를 완성시키면 그때부터 P1이 만들어지고 그 P1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 if pn 해가지고 then 해가지고 그 다음 항도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짝수 번째 항으로 1, 2, 2, 4, 6, 8, 10으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가 부등호까지 낑겨 넣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물론 아직 그 다 쓰진 않았지만 일단은 큰 컨셉은 이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 네, 저도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네. 든 거는, P1 말씀해주시면서 부등호가 지금 빠져 있다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부등호가 빠져 있다는 거가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여기서 뭔가 1을 네. 넣었을 때 이 결과가 A1 좌변이 A1 B1 곱하기 그다음에 우변도 A1 B1을 곱한 거 그렇게 해서 같다라는 거가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다 동의를 하는 건데 네네. 근데 그러면 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 코시 슈버르츠 이니퀄리티를 만족시키지 못하나 했을 때는 그거는 만족시키는 걸 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 저기, 수학적 귀납법의 첫 번째 베이스 스텝은, 어, 숫자 1, 그러니까 자연수 1에 해당하는 의존하는 명제가 이제, 만약에 참이라고 되면, 저는 베이스 스텝이 만족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 네. 네네. 네, 네, 저도 네네. 방금 이동규 선생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어,
그, 저도 베이스 스텝은 만족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제 표현상의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P1을 넣고 베이스 스텝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도 된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이동주 선생님과 선생의 의견에 이제 그 동의가 되어서 이거는 무조건 베이스 스텝으로 보인 게 맞다. 그러니까 1만 집어여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좌왕이랑 우왕이 지금 같다라는 것만 저는 알고 있지 작다는 지금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게 그냥 베이스텝으로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 베이스 스텝이 끝나면은 저는 그 다음 스텝은 그러니까 이게 P1로서는 저도 T인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토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토대로 이거 할 수 있냐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P2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까지 한 게 사실은 저는 P1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부등호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이 얘기인데 사실 이거 뭐 P를 뭘로 두냐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표현상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상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P1을 이제 앞서 말한 명제, 그러니까 이게 명제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첫 번째 했던 증명이 뭐였죠? 첫 번째 했던 증명이 아 저희가 했던 게 이번 그, 주 언제 첫 번째 말씀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그게 n제곱이라는 네네네네 걸 네네네 증명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n은 1일 때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여기서는 n은 1일 때 같다는 것만 이제 증명이 되고 작거나 작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 명제를 볼 때 저렇게 부등호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의 명제로 보이지만 사실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A1 시그마 A1가 좌변이랑 우변이 같고도 증명해야 되고 또 그리고 좌변이랑 우변이 부등호도 증명을 해야지만 이제 하나의 예시가 증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P1이라는 게 꼭 n은 1일 때만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여서 어쩔 때는 P1, P2를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지 베이스 스텝을 증명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어, 네, 네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이동희 선생님 그 네, 이상현 선생님께서 되게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든다. 이 정도의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이동준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이상윤 선생님께서 좋은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공감이 된 게, 부등호가 저렇게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좀 모호함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풀어준 예시가 엔드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가 예,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아야 된다에 대한 거면 이제 아, 풀어주신 게 맞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5어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왜 그리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랑 굉장히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걸렸던 포인트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훈 선생님께서 되게 잘 짚어주신 부분이 우리가 그 오드 넘버 증명할 때는 등호를 증명한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PN 자체가 그냥 등호로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타의 다른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게 되게 그 구체적인 예시를 비교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뽑아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다. 그리고 어, 그 부등호가 또는이기 때문에 등호만 보여도 사실은 이게 증명이 된다. 근데 이거랑 상충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서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다음 거. 그러면은 우리는 P1을 뭘로 생각해야 되냐? 인데 이게 부등호라서 지금은 뭔가 그 증명상에서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합에, 그러니까 T냐 F냐에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 증명, 귀납법을 사용한 증명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 뭔가 그 설명이 되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네, 여기 그 부분을 이제 그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P1을 그냥 1 넣은 걸로 볼지 아니면은 증명상으로 필요한 그 한 번 더 P2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P2를 쓰면은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우변에 이제 좀 뭐가 생길 거거든요. 이제 P2를 넣는 순간에 그러면은 똑같은 거 다 지우고 얘가 조금 크다.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덕티브 스텝을 밟아 나가면은 이게 다음 것도 되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되는구나가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혁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론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 인덕션이라는 걸 적용을 할 때 P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인덕션 이 자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P가 지금 여기서 어떤 명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냥 인덕션만 바라봤을 때 P1이 참이고 그리고 만약에 P1이 참이라는 걸 본 다음에 PN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제가 그냥 일단은 참이라고 어심을 했을 때 Pn 플러스 1까지 참이 된다면 그러면은 P1과 Pn 된 Pn 플러스 1 그걸 이용해서 모든 P에 대해서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네. 과정에서 P라는 이 프로포지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걔가 그 P의 의미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그냥 결론인데, 근데 이제 네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P에 따라서 뭔가 어떤 상황이 바뀌는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논의를 좀 이해를 하고 싶은 게, 그냥 여기 이 부등호라는 이 논점을 빼고, 그냥 각자 본인들이 이 인덕션이라는 이 원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얘기해 그거를 보고 일단은 싶다. 서로 좀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이야기를 되지 해보고 않을까라는 싶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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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선 선생님께서는 저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뭐 부동호가 음, 이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냐 또는냐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있어서 이제 이 논의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니퀄리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덕션을 적용할 때 사실 PN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고 PN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항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연산을 통해서 true라고 하면 그냥 PN은 주어진다. 그러니까 부등식의 의미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셔가지고 저는 그 방향으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스터디원 분들께서는 지금 이 인덕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저는 되게 PN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장혁 선생님은 정반대 입장이시고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셔도 서로 이제 설득하고 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의 선상을 좀 맞춰 놓은 다음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그, 이, 어, 혹시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냥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네. 이 인덕티브 스텝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왜 PN을 증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를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말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P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P1, 네. P1부터 P1, 네. 11만 1춘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인덕티브 스텝 P1이 true고 if Pn is true, then Pn plus is 네. true면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네. 해서 모든 n에 대한 P를 보이는가. 이거를 이 아이디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김성현 선생님 말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일단은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일단은 인덕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게 자연수에 의존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에 의존된다. 자연수에 디펜던시가 있다라는 거를 좀 크게 생각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그 어떤 자연수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어떤 집합에만 이 이야기를 적용할 것이고, 이때 이제 그 첫 번째 항이란 게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임의의 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의의 항에다가 이 첫 번째 항을 더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이제 무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n 다음에 1, n 다음에 1, n 다음에 1 이게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무한성으로 인해서 자연수 전체 집합이 돼버린다. 이제 제가 이제 인덕션을 생각할 때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증명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PN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PN에 첫 번째 항을 넣는다. 1이라는 거를 넣는데, 그게 이제 참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임의의 n이라는 for each n, 뭐 for all n, 그러니까 모든 n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잡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문장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조건문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건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거는 갖고 있다는 확실히 보였으니까 그 다음 그 명제 자연수에 의존되니까 이제 다음 문장이 있겠죠. 그 다음 명제도 참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였던 그 전체적인 1 보였고 이미 n이 있다고 했고 n이 참이라고 했고 n 플러스 1이 이제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n이 자연수가 되는 것처럼 모든 n들에 대해서 그 완전히 그 도미노를 쓰러뜨리듯이 다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PN이 참이에요라고 설명을 할 것 같고 저는 잠깐 이거는 논외로 말씀드리지만 장혁 선생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고 한 이유가 이제 P1을 넣었을 때 저는 여기가 조금 그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냥 P1을 넣는다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어, 이 논의에 있어서 조금 여기서 이제 해결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른 분들 의견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남성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도미노 같은 느낌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기납법을. 그래서 여기 혹시 페이지에다가 잠깐 적어도 되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S가 있다고 할 때 S가 뭔지는 모르죠. 그냥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것만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1이 자연수 중에서 일단 1이 제일 작다고 했을 때 그 1을 가장 작은 1이 들어간다는 거가 조건을 만족을 하고 이 이후에 n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n이 들어갈 때는 그 다음 자연수인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라는 이 조건문 명제가 어, 만족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 s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알고 보니까 n밖에 안 되더라, n이랑 같더라라고 저는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그 여태까지 나온 얘기랑 비슷하다 혹은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네, 생각이 다른 게, 네, 어, 이제 이게 수학적 증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증명을 할 때 꼭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P1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뭐 n이 2 이상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n이 짝수인 경우 n이 뭐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꼭 P1이 꼭 숫자 1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꼭 그 베이직 스텝에 대해서 이 베이직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뭔가 저랑 계속 그 결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뭐 누가 옳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안 갖고 있던 시야들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뭐 코시 슈바르츠 뭐 인덕션 귀납법 조금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그 엄청 중요한데 결국에는 제가 못 보고 있던 것들을 봐야 이제 그 다음 스텝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거를 막 파야지 외워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어. 이런 게 저는 전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종합하면 조금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선생님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 해주시면, 네. 듣고 이제 이야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동주 선생님하고 장수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상현 네. 선생님 주신 부분도 아 그렇군. 이제 네. 저는 이제 이상현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이제 혹했던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네네. 일단은 뭐 앞에 얘기를 먼저 보면은 이제 네. 뭐 저희가 여기에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네. 저는 만약에 n이 s 이제 1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 있고, 그럼 1이 s라는 집합에서 가장 작은 수인데, 그래서 n 플러스 1이 s에 포함된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s가 이제 자연수 집합과 이제 동일하다 하는데, 저는 저 n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뭐 n이 무한대까지로 간다면은 뭐 자연수집밥이랑 음.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상현 선생님 그 이제 말씀에서 가장 혹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게 그 자체가 오어라는 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인 거를 보이려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여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같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면은 같다라는 걸 하나 보이고, 그리고 작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야 우리가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와도 요 우리가 PN을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가장 혹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베이직 스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M 플러스 1을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게 저는 이제 귀납법대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정리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5어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방금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 N을 보이면은 이게 그, 뭐, 이게 뭐 무한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연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원래 레코드에서도 그 페아노 공리계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거기까지 건드려야 이제 좀 말끔히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수 무한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딩 때 뭐 우리 집 너네 집 아파트보다 1층 더 높아.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우리는 한 마리 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무한을 존나 이상하게 쓰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리계에서는 최소원소를 뽑을 수 있다가 그 공리계에 들어 있어요. 그 자연수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는 최소원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고 보여야 하는 집합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는다라는 게 되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자연수에 의존되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뽑을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산을 통해서 다음 거가 만들어지는 건 이것도 공리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원소들을 결정한다. 아까 최소 원소를 뽑아놓고 더하기를 사용해가지고 다음 원소를 만들어낸다까지가 이제 공리고 이것들을 계속하면 이제 무한히 만들어질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n에 대한 성질이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이거는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자연수에 대한 그 무한함을 그 증명에다 그냥 그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이게 성립을 하지. 그러면 피해는 뭐가 와도 이제 참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저도 약간 이게 약간 그 약간 깡패 논리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그 문장 자체를 가지고 그냥 조건문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거 보인 다음에 원래 이거 자연수에서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성립할 거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문장은 이게 맞아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뭐 가능한 거죠. 그냥 수학이라는 거 자체에서는. 근데 일단은 이제 이준석 선생님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그러면은 논의는 약간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논의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갈리는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서로가 P1 넣었으면은 그러니까 장혁수 선생님과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P1을 넣고 이게 참인 거 보였으면은 이거 됐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그냥 P2 보여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P2까지는 얘기 일단은 안 할게요. 물론 이거 느낌상으로는 뭔가 다 한 번에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만 강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얘기 듣고 조금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 그러니까 그냥 딱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장혁순 선생님이랑 이동규 선생님은 이 1이 중요하다. 1 넣어가지고 P가 뭐가 됐든 1 넣어가지고 참 나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귀납법의 베이스 스텝은 만족한다. 이, 일단은 음, 이 얘기가 맞는지,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이제 이상현 선생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준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P에 따라서 그, 1 보이고 P2를 해야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그 증명을 위한 P1이 그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그 두 가지 관점이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명을 위한. 네, 지금 일단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본 결과는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뭔가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이 조금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P1이 3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된다. 요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이게 참이니까 그냥 P2를 하면 된다. 네, 여기 어, 이거는 이제 이동주 선생님. 네, 네, P2는 이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네, 네, 하게 이거는 되는 것 이제 같고요. 네네. 네, 네, 그 논지는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수님께서는 이제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의도를 조금 뭐 곡해한 거나 이런 건 없다. 오해는 없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그 이상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뭐 내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충분히 큰 자연수에 대해서만 보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시작 베이스 지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한
한 5천부터만 성립하는, 5천부터 그 이후부터는 성립하는 뭔가 부등식, 뭐 식이 있다면은, 걔에 대해서는 베이스 스텝이 충분히 큰 무언가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한 명제니까, 베이스 스텝이 1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우리가 그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은 모두가 그렇게 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금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귀납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P1이라는 요건만 갖춰지면 이제 나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P1이라는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와중에서 완전히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스터디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예 안 갖고 있던 생각들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원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어, 버퍼링이 있고 생각하는 과정이 걸리고 그런 거는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예, 네, 저는 네네,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P, 그러면은 P1만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N은 1일 때만 네, 증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PN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PN 플러스 1이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P1일 때 A1, B1은 A1, B1이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어 이거를 아니 어 저는 여기서 그러면은 그 실제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네, P1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Pn은 2일 때 증명하지 않고 P1일 때 true라고 생각을 하고 Pn은 네네. n 그, 네, 네네. 지금 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P1을 넣다라고 하고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갈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네.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다음에 네. n을 가정하고 Pn 플러스 네네. 1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그다음에 음, P1 스텝 다음에 P2가 맞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P1만으로도 완성된 거, 베이스 스텝이 완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베이스, 베이스 스텝이 완성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되게 이번에도 역시나 되게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러면은 베이스 스텝이 완료됐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n에 대해서 쓰고 n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냥 원래 pn 이거 그대로 적겠죠. 푸시 슈바르체 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써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장혁 선생님하고 이동윤 선생님도 다르게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아니면은 네네 이준 선생님. 좀 여기서 좀 서로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을 갖게 된 게 저는 좀 네네. 부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못 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이라고요? 부동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부등호 때문에.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 P1이라는 베이스 스텝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더 간단한 명제를 부등호가 들어간 명제를 만들어서
뭐 예를 음. 들어서 2의 n제곱은 항상 뭐 2의 n제곱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아, 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바로 대입해서 풀어보고 아 얘는 그러면 뭐 음, 이런 식으로 풀리니까 이걸로만 해도 베이직 스텝은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증명해 보이면은 이제 이 부등호를 활용하는 명세에서 저희가 좀 동일한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인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부등호라는 성질을 가지고 어, 새롭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자. 되게 좋은 발상이고 저는 이런 발상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 선생님 말씀이나 뭐 이성윤 선생님 말씀 뻔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답지 보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저는 못했단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 뻔한 것도 못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조금 어떠한 수학적 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근데 문제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라는 예시가 좀 어려우니까 쉬운 문제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근데 이 생각은 다른 문제 풀 때도 너무나 크게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라서 네, 되게 잘 들었고요. 여기 저는 이준석 선생님 방식도 되게 괜찮고 하고 싶은데 뭐 다른 방식도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조금 더 들어보고 그 방향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의견 드리면, 네, 방금 그 이준석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식이 저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네네, 그거를 할 때, 그 예시를 선정할 때 그러면 조금, 음, 뭔가 됐으면 좋겠는 거는, 저희가 부등호 중에서도 오어가 들어간 부등호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네네. 부분이 모호함이 생기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시로서 그러면 혹시 n이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런 예시가 적절할지 그런 음, 거가 좀 한번 좋은 다른 분들 예시가 의견이 좀 있네요. 궁금해요. 네네, 네. 저는 저는 이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럼 반대로 우리는 베이스 케이스를 이퀄을 통해서 이니퀄리티를 보였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퀄이 필요 없는 지점을 생각을 반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 그냥 빈 공간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뭐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원래 그렇게 정의된 거잖아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임의로 우리가 뭔가 그냥 도구를 갖고 온다 생각하면 그냥 뭐 이게 프로포지션 n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인덕션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퀄이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n과 n 플러스 1은 다르니까. 하지만 저희는 얘가 이미 참이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인덕션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P1이 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모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얘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PN과 얘를 보일 때 얘네들의 관계가 이퀄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둘 중에 어떤 거를 만족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P1이라는 놈이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그 모호한 지점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얘가 그저 이 S댄으로만 베이스 케이스가 정해졌을 때 얘네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얘네들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말이 굉장히 모호해지는데, 네, 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냥 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인덕션을,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이미 이렇다라고 그냥 정해진 것 같긴 한데 그냥 얘에 대해서 한번 인덕션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좋은 예시고 저는 그 이 개념에 하나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을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 제곱하면 안 되나? 저는 n이랑 n 제곱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n이랑 n 제곱이요? 네, 그러면은 1일 때는 같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어, 그 아, 뒤로는 이제 똑같은 예시가 나오네요. 네. 네, 완전히 1일, 네, 1일 때는 등호로 보였지만 아, 이후로는 네, 그러네요. 완전히 똑같은 너무 이거는 이상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장혁 선생님께서 지금 이거 제가 아래다 이제 옮길게요 이거를. 그냥 떠올랐습니다. 아, 네. 그냥 떠올랐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제곱 얘기를 중간에 한번 했긴 했죠. 근데 이제 음, 일단 제가 제곱한 생각을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육순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게 쉬운 예시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못했고 장육순 선생님이 제시해 준 걸 보니까 아까 우리 코시 슈바르츠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는 딱 하나거든요. 무조건 우변이 크게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넣었을 때도 우리가 일반화 시켰을 때 제곱을 하면은 그 n제곱은 따로 있는데 그 n 플러스 1 제곱 시켜버리면은 그 가운데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그 완전 제곱식 때문에. 저는 그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하기가 되게 편해지고 그게 그 코시 슈바르츠 증명할 때 그 쓰이는 이야기여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곱을 넣어봤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네, 또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아이디어를 이제 그 잘 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같이? 어, 네, 그러면은 약간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그 조금 붙이네요. 그 뭔가 계속 머리를 쓰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베이스 스텝으로 음, 이거 한번 문장으로 적어볼까요? 뭐라고 쓰면 되죠? 그 let n 그 자연수 자연수이다. 네. 네, 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한 말인데 그 n is natural number. 아, if 요 명제는 PN 저거 이상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명제로 옮기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풀어서.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임의 자연수 n은 어, 그 자연수의 제곱하는 것에 비해서 작거나 같다. 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which n is 그 less than 그 n 제곱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그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그 증명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런 방식의 스터디를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 여러 선생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 스터디가 굉장하다가 아니고 그 각각의 선생님들의 이 말씀들이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애초에 이거 발상도 사실은 이준석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을 열어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써보고 네, 풀풀을 해보죠. 어, 이렇게 스텝을 하면 그 예, P1 음, 그, 네, 여기까지는 너무 그 당연한 것 같고 인덕티브 스텝 그러면 그 PN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 PN이 참이라고 했을 때 그 PN 플러스 1이 됨을 우리가 조건문으로 보일 거고요. 이게 완료되면 이제 PN is T가 된다. 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크래치. 그러면은 그 PN을 하면 그냥 N이겠네요. 그리고 N 제곱. 네, 이거는 우리가 들고 있고 컨시더 붙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N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음, 잠깐, 음, 네. 근데 이 네, 플러스 1 없애고 n이랑 n제곱 플러스 2n만 남으니까 근데 n이 n제곱보다 이니퀄리티니까 2n이 근데 플러스 돼 있으니까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죠. 네, 이거를 N 플러스 1을 그 이항시킬까요? 그냥 서로 소거해버리면은 네네, 바로 끝납니다. 네. 그렇죠. 그 0 돼서 뭐 그 플러스 1 더하기 N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된다. 그리고 N이 실수고 N이 자연수고 그 자연수 더한 거는 그 당연히 이제 그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 아니면은 이거 그 뭐냐 어 2차 방정식 맞나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0 이상이다. 아닌가? 이제 뇌가 안 돌아가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일단 자명하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러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증명이 끝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음, 저 여기서 네, 예시가, 어, 위에 그 장혁순 선생님 예시도 전 좋다고 생각했고, 이 네, 이상윤 선생님 예시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여기 방금 증명해주신 그 예시에서의 P1이 모호한 지점이 아까 네, 코시 슈버르츠랑 저는 동일한 지점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바르츠에서 제가 P1이 true라고 했던 이유와 네. 여기서 이 증명을 보면서 P1이 true라고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던 게 저는 정확히 동일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되게 고, 좋네요. 고, 네. 네,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그, 그 사실은 두 번째 스텝을, 이거 지금 전혀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지만, 코시 휘바르치 할 때는 두 번째 항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도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 걸까? 뭔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아예 딴 얘기인데, 네, P2를 보여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 의문 지점이, 네, 네. 그러니까 이상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혹시 영상 그 증명기초 스터디 그 오리지널 영상에서 출발한 건가요? 네, 저는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이- 아니요, 저는 증명 영상, 기초 오리지널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네, 드리면 여기서 인덕티브 스텝에서 저희가 식을 전개해서 풀고 소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명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코시 슈바르츠에서의 그 인덕티브 스텝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거기서는 그렇게 자명하게 나오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P2가 필요해서 저 P2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P2가 네. 어, 만약에 이제 필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명하게 만약에 해결이 됐었다면, 피투가 저는 거기서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그 n일 때 n 플러스 1을 증명하는 거, 그거가 P2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음, 네, 일단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점은 딱 그냥 인덕션 그걸 생각을 할 때 네, 그냥 이전 페이지에서 되게 모호한 지점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바로 다음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그려주신 이걸 보면은 뭔가 어떤 지점에서 생각이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네. 어,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덕션을 생각을 할 때 P1을 보인다는 거는 이 P1 자체가 뭐 스타팅 포인트로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연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하나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이 의미보다도 지금으로서는 규칙,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PN을 하나 갖고 오면은 PN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참일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다. 이런 스킬이 있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럼 우리가 만약에 P3을 들고 있으면은 P4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규칙 그 자체만을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어떤 열쇠를 하나 갖고 있으면 걔를 뭔가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규칙을 하나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그 절대적인 규칙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P1을 하나를 만든 거죠. 네, P1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P1을 이 절대적인 규칙에다 넣었더니 P2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뭐 P2를 또 이 규칙에 넣었을 때 P3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냥 준비물들 그 규칙이랑 그냥 재료 가지고 뭔가 퍼즐 놀이 하듯이 그 인덕션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P의 내용물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증명을 할 때는 P가 뭔지 명확히 알고 부등호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Pn일 때 Pn 플러스 1이 참인 거를 보이려면 네. 당연히 P가 뭔지를 이용하지만, 네. 근데 어, 이 자체의 규칙을 활용을 할 때에는 어, P가 무엇인지 끼어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n 제곱에 대해서 이 증명을 할 때도 그냥 우리는 이 규칙을 그냥 쓴 거죠. P1에 대해서 그냥 보인 다음에 뭐 이 두 개를 이렇게 Pn then Pn 플러스 1 이 두 개를 딱 보임으로써 그냥 증명이 끝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등호라든지 아니면은 이 P라는 이 명제 자체의 성질은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어, 이 말 조금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네. 어떤 규칙으로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네. 혹시, 또 저, 저도 상현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장혁순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P1이 부등호, 그러니까 P1이 부등호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N이 자연수면은 이제 N 플러스 1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P1에 대해서 이제 등호만 성립이 돼도 이제 P1이 증명이 됐으면은 네, 저도 이제 베이직 스텝이 완료가 됐다고 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 어떤 펑션을 계속 돌려가며 쓴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자연수대로 커질 때 저는 그게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장윤순 선생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코시 슈바르트에서 이 순서상의 A, B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A, B가 그때 뭐 이게 무조건 자연수에 뭐 A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일단은 장윤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 펑션을 계속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 n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 리스트와 B 리스트에서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랜더마이즈 된 그 자연수들이 쭈루루룩 있으면은 항상 그게 저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P2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때 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처럼 M1부터 N까지 증가하면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예시로 만든 그게 조금 살짝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그,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A1과 AN 그리고 B1과 BN 사이에 어떤 오더가 없다는 거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따지는 N은 A1이나 아니면 BN까지의 이 값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얘는 우리가 몇 개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서, 그래서 한 개를 한 개씩 뽑는다, 두 개씩 뽑는다, 세 개씩 뽑는다, 네 개씩 뽑는다. 그래서
N개씩 뽑아도 이게 성립할까에 대한 거라서 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크기에 연관된 것보다는 개수에 연관된 거라서 이게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더 많이 뽑은 거니까 더 크고 플러스 1 이런 관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걔가 이게 순서상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이준석 선생님과 장윤수 선생님 그 사이에 그 용어가 정확히 그 성립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장윤수 선생님은 그냥 만약에 n이 3이라고 했으면 A11, A1, B1, 그 A2, B2, A3, B3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듣기에 이준석 선생님은 뭐 A1, B3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실제 값이 이제 네네. A, 1, 3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A 리스트에 1, 3, 5, 7, 9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B에는 뭐 2, 4, 6, 8, 10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뭐 첫 번째 동일한 A1과 B1은 1과 2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해하시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저거의 개수 말고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어, 그 일단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실제로 써보면은 지금 그 이준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시그마 i는 1에서 뭐 n까지 뭐 a, i, b, i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저는 그 오리지널 레코드에 대한 몇 번 보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 뭔가 원활하게 그 개인 그 설명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 네, 저도 한번 그 코시 슈바르츠 요번에는 되게 기납법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코시 슈바르츠에서 왜 음, 두 번째 항이 필요했는지 근데 지금 거의 같은 논리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새로 만든 문제에서 여기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왜 안 나왔는지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로 이거 조금 생각해서 간단하게나마 저는 슬랙으로 올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 그 다른 선생님들도 그 코시 슈바르츠를 한 번씩 써보시면 장수 선생님하고 이동준 선생님은 잘 이제 슬랙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봤습니다만 어, 각자 한번 써보는 시간 가지면은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오늘 했던 부분하고 이 연습 문제 만들어서 한 거랑 코시 슈바르츠랑 뭔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볼 생각이고, 어,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 순서상 뭐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써보시면은 그거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스터디는 여기서 종료하고 또 뭔가 외부적인 질문이나 또 이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그 쿠시 슈바르츠 그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면 네네. 혹시 정의를 그냥 여기다가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A1 어쩌고저쩌고 이걸 하는데 그냥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어떤 랜덤 박스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무조건 n보다 큰 자연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n이 1일 때는 그냥 랜덤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 숫자들을 여기다 나열을 해놓고 근데 n이 1일 때는 두 개만 뽑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 쌍 하나로. 아, 이래서 네네. 네. 그래서 A1이고 얘를 B1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네네. 만약에 n이 이제 뭐 5다 이러면은 그 쌍을 5개를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뽑고 얘네에다가 다 순서를 붙여서 A4, A5군요. 네, 요거, 네. A5.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간의 어떤 그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해서 그럼 얘는 랜덤으로 뽑은 거니까 뭐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아,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음, 저는 이런 상황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그 세팅에서 아, 코시 네네. 슈바르트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음, 아까 전에 막 그 1, 네네네. 2, 3, 4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저도, 야,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4, 5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잡았냐, 안 잡았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잡은 순간, 이거를 그냥 일반화된 값으로 잡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약간 뭐 A4, A5, B5 이렇게 이해될 여지가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저는 장육수 선생님 말씀 되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을 이제 아랫부분에 지금 A1, B1 아래 이제 짝대기 긋고 이제 4, 5 잡은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뭔가 내가 잘못 잡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A에 대한 그 어떠한 개수? 그 첨자? 미첨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첨자냐, 그냥 구체적인 숫자냐, 이거에 있어서 조금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저는 구체적인 생각, 그 숫자까지는 대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잡으면 하나, 두 개 잡으면 두 개. 이렇게 그냥 시그마 생각하고 해가지고 얘기한 상황이었고요. 그냥 그 시그마식 그대로 그냥 11, 2, A22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어, 저도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장혁순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비유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이해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혼동이 있을까 봐 한번 여쭤보면 네네. 처음에 그려주신 박스에 n이 0보다 크다 돼 있는데 네네. 여기서 뽑는 개수가 이제 당연히 뽑는 횟수니까 그건 자연수인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뽑아진 값 예를 들면 A1이나 B1의 값은 이제 실수인 거죠. 그 자연수가 아니고 아, 어, 자연수죠. 자연수죠. 자연수를 뽑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 제가 아,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네요, 실수네. 네, 실수 실수네요. 맞네요. 네, 코시 음, 슈바르츠에서 이 순서상 그 내용물들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네. 네, 저도 좀 잠깐, 이거 말하면서 잠깐 헷갈렸네요. 음, 네, 0보다 큰 무언가네요. 네. 네, 왜냐면 아예 이해했습니다. 조건 자체가 없었지 않나요? 네. 네네. 0보다 큰 것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이 자연수는 뽑는 순서상의 개수다. 이거가 명확히 픽스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제 피드백이 없으면 이제 오늘 증기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그 여러 가지 뭔가 일들로 좀 그 정신이 산만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시국 자체가 뭐 거기도 관심 가지실 분들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각자 할 일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튼 음, 네, 그러니까 어, 괜찮은 시간들로 이번 주도 잘 보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차 증명기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장혁순 선생님, 이준석 선생님, 이상현 선생님, 김상현 선생님, 이동준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